어마어마한 거죠. 하늘 아래 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금과 은은 그 이유는 사장님,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트럼프와 해리스 대통령이 누가 됨에 따라 우리나라 금값과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금값이에요. 금값. 우리나라 경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는데 제 직업이 금은방 하는 사람이라서 금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금값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겁니다. 우성 씨는 트럼프하고 해리스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으로 기울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대통령이 되던 우리나라의 경제와 금값에 미치는 영향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국제 정세나 미칠 영향 같은 거를 골고루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트럼프, 미치광이, 그리고 또라이, 그런 수식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일단 좀 비범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또 한 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분도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약간 또라이예요. 음모론자면서. 근데 두 분이 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또라이, 남과 다른 나쁜 쪽의 또라이가 아닌 좋은 이미지의 또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는 그 전에 트럼프 1기라고 해서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편력도 좀 있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사고 나이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 또 대통령 선거에 나왔습니다. 이분은 원래 어떤 공화당이나 민주당 소속이 아니었고요. 그냥 경제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인기를 타고 강력한 발언으로 인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갔고 1기의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또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나옵니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를 옹호하는 사람도 또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전 미국 전체를 봤을 때 유권자들이 박빙이라는 거는 그 인구 수에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사람이 거의 좋아하는 사람 반, 싫어하는 사람 반, 아니면 찍을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물이 없을 경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뭐가 부족해서 목숨을 걸고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일론 머스크,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꿈 같은 얘기를 현실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뭐가 부족해서 미칭아이 같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하루에 20억씩 돈을 쓸까요? 그리고 또 불법적인 어떤 돈을 살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질문에 응답을 하면은 돈을 막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돈이 많고 해본 거 다 해본 사람이 이 한 행동으로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모험을 할까요?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모든 걸 완벽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 큰 모험에 또 도전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은 부자면서 남성 권위주의가 강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 남들이 끼어드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라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꿈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빠르게 진행돼야 속이 후련한 사람이죠. 그에 반해서 해리스가 있어요. 해리스는 아마 인도계 미국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흑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진정한 흑인도 아니고 아시아하고 흑인하고 약간 혼혈인 관계인데 이분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건 뭐냐면은 선거에 늦게 출마를 했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원래 하기로 했는데 교체가 되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 시간이 좀 짧았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민주당은 보통 인권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인권주의로 인해서 민주 노선은 그대로 가고 있으면서 이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성 위주의, 그러니까 트럼프는 남성들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해리스는 여성, 특히 낙태법을 통과시키자고 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어떤 자유를 추구하는 곳에서 표를 얻고자 하고, 그 다음에 또 유색 인종들, 아시아계나 흑인들, 이런 소수 유색 인종들의 표를 얻고자 하는데 강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공약입니다. 두 사람 다, 트럼프나 해리스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둘 다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라이벌인 중국을 견제해야만 미국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세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뭐 반덤핑 같은 걸 해가지고 자기네들도 관세를 높이고 그야말로 무역 전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무역 전쟁이 발생이 되면은, 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 관세를, 높은 관세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겠지?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쓸 것입니다. 거기서 중국이란 나라가 전기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전기차가 더 많이 수출할 거라고 일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점이 다릅니다. 자, 중국이란 나라가 제2의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현재의 미국에 있는 나라는 자기가 1위를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이 바보일 리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 전쟁을 한다는 것은 중국의 피해가 있고 미국의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국들이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자원도 없고 힘도 없고 그 다음에 국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서로 싸우더라도 서로가 이익되는 것은 절대 건들리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했을 때 중국의 수입품들이 무역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협상을 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엄마와 아빠, 부부가 서로 굉장히 싸우고 있습니다. 막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싸워요. 하지만 어른이 두 사람은요, 어떤 이렇게 서로 휴전도 할 수 있고 서로 이해를 돕고 이해할 수도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 생각이 관철이 안 될 때는 잠깐 좀 쉬었다 할까? 그리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 그건 아니야. 너가 만약에 이걸 줄 수 있으면 나도 이걸 줄 테니까 받아줘.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아이들은 스트레스에 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강대국들은 강대국만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중국이 멕시코를 통해서 무역을 멕시코를 통해서 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을 트럼프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얘기했어요. 멕시코 장벽을 더 높일 것이고, 그리고 멕시코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 물품의 관세를 80%까지 올리겠다고. 이렇게 머리싸움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뭐 유럽도 될 수 있고 우리나라도 될 수 있고 일본도 될 수 있고, 오히려 너나 걱정하세요 합니다. 우리는 그런 뭐 강대국들의 싸움에 대해서 미국 어떻게, 중국이 저렇게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중국 어떡하지? 요즘에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뭐 아파트 짓다가 건물 짓다가 텅텅 유령 도시가 되는데 너나 걱정하세요.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둘이 합작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 만들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경영자가 정치에 관련해서 이렇게 지지 선언을 하고 직접 뛰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자, 과연 이 일론 머스크는 무엇을 노리는 걸까요? 자기의 이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자기의 경제 상황이 파산할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무릅쓰고 그렇게 공개 지지를 한 거고요. 특히 미국 경합주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경합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펜실베니아주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하고 해리스 진영에서는 이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는 쪽이 대권을 차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일론 머스크가 지지 선언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대학을 그 펜실베니아 쪽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지인들도 많고 직장인들도 많고 그다음 동료들도 굉장히 많고요. 거기서 돈을 살포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조금 비슷한 경향이 좀 있는데 하늘 아래 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 다 똑똑해요. 둘 다 남성 위주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뭐랄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는 꼭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성격이 비슷한데 각자 자기의 이익이 있을 때는 서로 도움을 갖고 자기 이익을 갖고 나가면 되는데요. 둘이 합심해서 오래 갈 것 같나요? 저는 절대 두 사람은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왕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협업하거나 같이 정치색을 입고 같이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트럼프에게 올인을 하는 걸까요?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세금, 사업가니까 세금을 갖다가 많이 좀 공제해달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일론 머스크가 뭐 전기차에 대해서 막, 왜냐면 중국을 견제하면은 자기 자국 내에서 전기차를 테슬라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이득도 있고요. 그 다음에 X라는 트위터를 인수한 X 쪽으로는 그 많은 회원들로 하여금 무엇을 해도 대박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치를 뒤에 얹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나를 끝까지 믿어준다 하면은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지금 라스베가스의 그 교통이 혼잡한데 지하에 모든 전기차로 운행할 수 있는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것을 미국 전역이 할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치를 뒤에 두고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또라이 천재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성 씨. 네. 우성 씨는 그 미국의 선거 제도에 대해서 좀 아는 거 있어요? 방식이라든지. 조금 우리나라랑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르죠? 네네.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인구 그냥 총 투표수에 따라 네.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는 주별로 그 이긴 주에서는 그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네, 좀 네. 다르더라고요. 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미국의 선거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정말 독특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뭐 금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두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이 이 선거 제도를 헌법으로 제시한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건국을 하면서 조지 워싱턴이 제1대 대통령이 되면서 그때부터 했던 방식의 선거 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좀 재밌는 얘기가 있지만 그거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고요. 무엇이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직접 선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온 국민이 투표소에 나와서 이 투표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좀 부재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좀 지식 수준이랄까요? 국민들의 어떤 그 배움, 학력의 그 수준이 좀 낮았어요. 그래서 어떤 선동적인 얘기를 하고 어떤 물품을 살포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휩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미국 자체에서는 고민하고 이 법안을 통과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거의 한 달 동안 고민을 했대요. 거기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은 각 연방도 어떻게 보면 조그만 소나라거든요. 그 연방을 모아서 한 국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 연방 국가의 자치를 인정해주는 것이 바로 USA입니다. 그래서 그 자치 내에 있는 선거인단을 꾸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직접 선거죠. 직접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간접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표할 사람을 대신 뽑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대신 나를 통해서 투표를 해줄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들을 뽑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선거인단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인단이 그 주에 배정을 해주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아서 거기서 270표를 얻어야지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가요. 그래서 대리 투표를 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다.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요. 캘리포니아 주의 선거인단이 한 55명 되거든요. 그러면 55명이 선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표라도 먼저 많은 쪽이 나머지 인원들을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5명의 반은 몇 명이죠? 한 28명 되나요? 네, 그 정도. 28에다가 27 해야지 55명 되겠네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 28명이 되고 민주당이 27명이 되면은 자 공화당이 28표를 얻었기 때문에 28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민주당의 27표까지 합쳐서 55표를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 선거 제도를 지금까지 건국 이래 똑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거 알죠? 옛날에 트럼프하고 누구랑 붙었죠? 힐러리. 네. 그때 총 투표 인원은 힐러리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당선은 트럼프가 됐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싹쓸이 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시리즈에서 1대 0으로 이기나 12대 0으로 이기나 똑같이 1승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제도에 의해서 트럼프는 아마 한번 익숙해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 가서 매가 이렇게 떠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선거인단을 싹쓸이 하는 경합주에서 싹쓸이 하는 대표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은 자기 어떤 그 위치에 대한 텃밭이 있기 때문에 거의 불변인데 이 경합주가 한 6개에서 한 7개 되는데 거기서 이기는 특히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는 쪽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 선거 인단들이 배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자기가 찍으려고 했던 사람을 그렇게 발표를 해놓고 저는 지지한다 얘기했고 진짜 투표에서는 뭐 다른 사람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럴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런 적도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해리스가 되던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던 어느 당에서 가져가던 사실 금값에 대해서 저는 한결같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앞으로의 맡을 대통령은 아주 험난한 산을 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경제가 안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 특히 이런 무역 관세 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아마 더더욱 암울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저는 결론적으로 금과 은은 더 많이 오를 것입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공통적인 선거 공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세입니다. 더욱이 라이벌인 중국에 대한 관세 60%, 100%, 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관세 부분, 특히 중국에 관한 관세 부분에서는 서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보호무역으로 갈 것이며 무역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금과 은은 계속해서 오를 것입니다.